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포자식물에 대한 얘기고, 포자식물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종자식물인데, 그러면 종자는 지금 19강에서는 종자식물의 진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식물 중에서 현존하는 종자식물의 가장 초기에 진화했던 군이 소철식물문하고 은행식물문이기 때문에 19강에서는 주로 소철식물문, 은행식물문까지 다루고 20강에서 조금 쉬었다가 20강에서는 국과식물문 또는 소나무식물문,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마황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자가 지구상에 지금까지 이제 육상식물이 언제쯤 출현을 했고, 관다발이 언제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진짜 이파리가 어떻게 진화했고, 그런 이제 세 가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화 산물인 양치류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할 부분은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인데,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은 공통적으로 종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자식물이 기원한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분자식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3억 6천만 년 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3억 6천만 년 전은 이거는 이제 분자식에도 그렇고 화석 자료도 그렇고 거의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종자는 지구상에 종자식물은 출현했다. 그런데 그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시식물 화석만 나타나고 속시식물 화석이 지구상에 출현한 거는 1억 6,500만 년에서 1억 4,500만 년 전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화석 자료에 근거한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자 자료는 그거보다 더 오래 전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4번의 이노베이션, 종자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석 자료하고 현존하는 식물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종자식물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목재식물이 진화했다. 목재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생장을 하는 목부와 이기목부, 이기사부가 발달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양치식물 같은 거 크게 자라지만 이기목부가 없다. 그래서 주로 큰 양치류도 수조직과 코텍스, 피층 조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다발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정엽 식물이 나오고, 진정엽 식물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에 바이페시알 바스큘라 캠비오, 그러니까 형성층이 양쪽으로, 하나는 목부, 하나는 사부를 만드는 이기목부, 이기사부를 만드는 이런 이제 중심주를 가지면서 목재를 만드는 식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목재 식물을 우리가 리그노파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그닌이 침척되어서 목재가 만들어지는 식물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목재를 만드는 식물 중에서 초기 식물들은 현재 다 멸종이 됐어요. 이걸 우리는 원나자 식물이라고 그래요. 원나자 식물. 프로짐노스펌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긴 거는 짐노스펌 같이 목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잎 뒷면을 뒤집어 보면 종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포자를 갖는 식물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생식기관은 포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목재를 발달시킨 식물이다. 그래서 목재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자 식물에도 여러 계열이 있는데 원나자 식물들의 많은 것들은 멸종되었고, 그 중에 원나자 식물은 대부분 동형 포자예요. 그런데 이형 포자군에서 종자가 만들어지려면 이형 포자여야 종자가 만들어지니까 이형 포자군으로 발전을 했고, 이게 이제 대봉기 중기예요. 그래서 이형 포자를 갖는 일부 원나자 식물에서 종자가 발전했다. 이게 대봉기 중후반기입니다. 그래서 대봉기 전기, 중기, 후부기를 거치면서 종자식물이 지구상에 출현했다. 그런데 이 초창기의 종자식물은 잎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양치류 특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자고사리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고사리 같이 생겼는데 잎 같은 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원나자식물과는 반대로 종자를 가졌다. 그래서 종자식물, 영어로는 씨드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화석 자료의 근간을 두고 이 프로짐노스폼, 원나자 식물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원나자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원나자 식물의 속두루 화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양방향 형성층을 갖는 식물이 이제 형성돼서 원나자 식물이 만들어졌고, 그중 원나자 식물 중에 하나의 브랜치가 이형 포자가 만들어지고 잎이 평면화되는 이런 진화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 이제 대포자가 이형 포자지만 대포자가 여러 개 있었겠죠. 대포자가 하나로 축소가 되면서 종자로 발전하는 식물이 생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목재 식물 중의 일부가 여기 지금 동형 포자인군에서 이형 포자인군이 생겼고, 이형 포자인 다른 근현종과 근현종 중에서 포자가 하나만 살아남아서 대포자가 종자로 발전하는 식물이 생겼다. 그게 초기의 화석 식물이 엘킨시알리스라든지 또는 헤테랑기움이라든지 메둘로살리스, 리기노프테리스 이런 식물들이 종자 식물이 주구상에 출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언제냐? 대봉기 중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초창기의 식물, 이거를 이제 3디멘셔널 리컨스트럭션을 한 거고 실제 화석들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목재가 발달하는 그 뭐냐면은 포자식물. 그래서 잎 뒷면을 보면은 포자낭을 가지고 있는 뭐냐면 원나자 식물. 이거 아르카이오프테리스예요. 아르카이오라는 뜻은 오래됐다는 뜻이고, 아케올로지 하면 우리가 고고학을 아케올로지라고 그러죠. 아르카이오테리스라는 뜻은 고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생고사리라는 뜻이 원래 학명 뜻은. 그런데 이걸 우리는 주로 이제 뭐냐면 원나자 식물, 프로짐노스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둘로살리스 같은 경우는, 메둘로사 속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모양은, 이파리 모양은 고사리 같이 생겼는데 그 중에 잎 뒷면에 보면은 종자를 가지고 있다. 피메일 가메토파이 때 시드 코트가 있는 종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드 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둘로사, 추리뻔 또는 시드 뻔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잎은 고사리 같이 생긴 식물, 이걸 우리는 종자 고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재라는 특징, 종자라는 특징이 이와 같은 진화가 일어난 장점은 뭐냐, 그 특징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재라는 거는 진정 중심주가 만들어져야 양방향으로 분열하는 형성층이 형성돼서 이기생장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콜크 형성층을 형성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무 껍질이 또 분화되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목재라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식물들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게 됐고, 단단한 보호 조직을 갖게 됐고, 또 태양과의 경쟁에서 크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목재 식물 중에서 이형포자군에서 종자가 발전하면서 종자가 대포자낭 안에서 한 개의 대포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내생포자라고 얘기를 하고, 대포자 안에서 안배우체 및 장난기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 조직이 잘 발달된 거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피와 주공층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종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장점은 뭐냐?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졌고 휴명기를 가지게 됐고, 따라서 환경이 안 좋으면 종자로 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발화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됐고, 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종자의 특징을 발달시키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주공과 주피가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분 메커니즘이 발전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석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종자는 뭐냐면은 메가스포랭지움을 주피층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피층은 기원상으로 보면은 이 텔롬이라고 해서 줄기가 변형이 돼서 대포자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분화 발전돼서 그게 주피층으로 발전한 거고, 주피층 바깥쪽에 이제 뭐냐면은 꽃가루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주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분 메커니즘이 같이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거시 식물들은 주로 수분 물방울을 통해서 꽃가루들을 받아들입니다. 요거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메마등 사진이에요. 메마등의 오뷸 사진인데, 오뷸에 보면은 이렇게 수분 물방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꽃가루가 바람에 날아가다가 이 물방울에 붙어서, 이게 점액질이 있어요. 그래서 붙고 나면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점점 수분 물방울이 줄어들면서 꽃가루를 안으로 흡입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주공 밖에 만들어졌던 수분 물방울에서 꽃가루가 안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안쪽에 들어와 가지고 꽃가루들이 변태 과정을 거쳐서 정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은 종자식물의 초기 단계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이와 같이 정자를 형성하는 거시식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철식물 문하고 은행식물 문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식물문은 정자의 이동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태화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사리와 마찬가지로 정자가 편모를 가지고 헤엄쳐서 수정하던 그런 특성이 종자식물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종자식물이 화석 자료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대봉기, 중기, 후기 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제 고생대에 여기 이제 대봉기, 그 다음에 석탄기, 배름기,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에 삼척기, 주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에 3기, 4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대봉기의 후기에서 중기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나자 식물이 지구상에 출현한다. 원나자 식물.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에서 이제 이게 직접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현존하는 식물로는 소철식물과 은행식물이 결과적으로 진화하게 됐다. 근데 그때 이제 종자고사리가, 그러면은 익스팅트 짐노스움 앤드 시드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종자고사리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오뷸 구조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텔롬에 의해서 줄기들이 모여서 대포자낭을 둘러싸는 이런 이제 구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지만, 아직 주피층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고 주공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중간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즉 이제 글로소프테리달리스라든지 아까 메둘로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다 멸종됐어요. 멸종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에서인가 지금 리그노프테리도프시다인데, 이 중에 일부에서 소철강과 은행강,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존하는 식물 중에는 소나무강과 마황 식물이 진화했다. 그게 언제냐? 이 대봉기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석탄기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지구상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폐렴기 때. 왜냐하면 석탄기를 거치면서 양치식물, 초기 양치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종자식물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시식물들이 중생대 시대에 지구상에 큰 군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소나무 식물강은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일부 현재 이제 몇백 종이 살아 있고, 마황식물도 일부 살아 있고, 은행식물은 대부분 멸종됐는데 하나만 현재 살아 있고, 소철식물도 대부분 멸종되고 현재 몇백 종만 현재 살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거시식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속시식물을 진화는 그것과 달리 아까 얘기했던 시드번 중에서 또 다른 계열, 베네디탈리스라든지 케이토니알리스와 같은 쪽에서 그 속시식물이 진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시식물도 오래전에 진화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구상에 우리가 레코그나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 거는 백악기 초기 때부터. 그래서 백악기에 속시식물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를 머릿속에 두고 현재 거시식물은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분자 개통수인데 여러 가지 유전체 자료를 가지고 개통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이 분화한 거는 이게 3억 7,700만 년 전으로 되어 있어요. 화석 자료는 3억 6천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치하는 거죠. 분자시계로 보면. 그래서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이 분화된 게 3억 7,700만 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속시식물의 은행 플러스 소철식물과 그 다음에 소나무 플러스 마황식물이 분화한 게 약 한 3억 2천만 년 전이다. 그래서 초기에 분화된 게 소철식물과 은행식물이 먼저 분화됐고, 소철식물과 은행식물은 시스터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고요. 자매군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식물문에 여기에 이제 마황식물이 먼저 분화됐는지 또는 소나무식물군 중에서 크게 이제 뭐냐면 소나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백나무 강, 그 다음에 남양삼나무 강 세 개를 인지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꽈만 표시를 해놨지만은 그것들이 관계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강론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 지금 이제 소철식물하고 그 다음에 은행식물이 먼저 분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식물과 그 다음에 마황과 그 다음에 남양삼나무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목 등이 속하는 측백나무목, 이렇게 해서 주요 분류군들의 사진을 여기 내 사진에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이 아니고 이 분류군들을 다 대표 주자를 여기 하나씩 모아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이 종자가 발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거시식물이, 그러니까 종자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 파생 형질, 이걸 우리는 공유 파생 형질, 종자식물만 가지는 공유 파생 형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재가 발달했다. 진정 중심주가 만들어지고 양방향으로 이기목부와 이기사부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종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수분 메커니즘이 발전됐다. 그리고 진정 중심주가 발달됐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크게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있다. 거시식물은 크게 소철식물과 은행식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가류, 즉 소나무식물 문으로 분화가 됐는데, 소나무식물 문에는 현재 관계가 소나무식물강, 측백나무강, 마항강, 이렇게 해서 마항은 이거는 이제 마항 종류는 이제 목이라고 하고, 요거를 메마등 목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에페드라 마항이 더 중요하다, 마항목, 어떤 사람은 네텀이 더 중요하다, 이건 네텀을 우리가 뭐냐면은 메마등이라고 하니까 메마등목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가 세 개 속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마항목에는 세 개가 세 개 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는 맨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측백나무강, 소나무강, 먼저 소철식물과 은행식물, 그리고 이제 이 종자식물 전체의 뭐냐면 시나포모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종자식물 전체의 공유 파생 형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현존하는 식물의 목재의 발달이에요. 목재가 발달하면서 이기생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자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크느냐? 세계에서 지금 현재 하이페리온 추리의 경우에 세코이아 거목인데, 세코이아 추리는 샘퍼바이런스, 이거는 일종밖에 없는 식물인데요. 미국의 서북부 캘리포니아에 여기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 있는데, 여기 다른 나무들은 이것들도 다 30m씩 자라는데 그것보다 훨씬 위쪽에 자라죠. 이게 높이가 한 115m예요. 그러니까 116m까지 물을 끌어올리고
또 이제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이제 특성이 발달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 볼륨으로 큰 식물, 키로 말고 볼륨으로 가장 큰 식물은 여기 이제 제너럴 셔먼 줄인데 이것도 이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세코이아 덴드론이라고 하는 거대 세코이아. 그래서 자이간테움이라고 하는데 이 거대 세코이아들은 주로 미국의 장군들 이름을 붙여놨어요. 다 하나. 여기 이제 제너럴 셔먼 장군, 뭐 그다음에 리 장군, 뭐 무슨 장군에서 남북 전쟁 때 유명했던 그 장군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나무예요. 요거는 와이드 앵글 가장 뭐 14mm 렌즈 가지고도 상당히 찍기가 어려워요. 여기 아마 14mm 렌즈로 내가 찍었던 사진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 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한 동에 4개 이렇게 집이 있고 그게 한 28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나무치고 큰 거지. 아파트로 치면 별로 큰 거, 뭐, 그 표준이지만 그 정도 크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기생장이라는 게 그럼 뭐냐? 예를 들어 바스큘라 캠비움이 양쪽으로 분열을 해서 안쪽으로는 이기목부를 형성하고 바깥쪽으로는 이기사부를 형성하고 하는 게 이게 이기생장이에요. 형성층, 즉 불웅켜층이 그렇게 해서 점점 나이테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목재가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나무 껍질은 그러면 점점 커지면 터지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콜크 형성층이 발달되어서 이 나무 껍질층을 이기생장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기생장을 하는 조직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기생장을 하는 캠비움의 경우에 보면은 바스큘라 캠비움, 퍼스트 캠비움, 퍼스트 자일렘, 그러니까 자일렘이 안쪽에 플로엠이 바깥쪽에 수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목부가 만들어지면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기목부 안쪽으로 이기목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기사부 안쪽으로 이기사부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2년생 요거는 피나무와 이제 소나무의 줄기인데요. 여기 지금 이기목부가 있어. 그럼 일기목부는 이 안쪽에 있어요. 요거는 수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스큘라 캠비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기사부가 있고 여기 일기사부가 바깥쪽에 있겠죠. 근데 사부 조직은 점점 크래쉬가 되면서 깨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래되면은 다 이기목부만 남아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기목부는 없어졌고, 이게 지금 올해 형성된 뭐냐면은 이기목부, 이게 작년에 형성된 이기목부, 이게 3년 전에 형성된 이기목부, 이게 4년 전에 형성된 이기목부. 요거는 지금 4년생 줄기예요. 소나무의 줄기. 그래서 왜 내가 소나무인지 금방 아느냐? 여기 지금 구멍이 뿡뿡 뚫려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송진구멍이에요. 송진구멍.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형성층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기사부는 지금 크래쉬돼서 이게 요게 올해 형성된 거 그 전전년 이렇게 이제 띠 모양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코텍스층 안에 이제 펠렘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펠렘층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콜크 형성층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이제 콜크 조직이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기생장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를 만든다. 그러면 종자는 어떻게 진화했느냐? 그러면 종자는 왜 발전했느냐? 일단 배를 보호할 수 있는 시드 코트, 그러니까 종피라는 게 있어서 종자를 보호한다. 이런 이제 종자의 보호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배가 자라는데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피메일 가메토파이트가 결과적으로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죠. 물론 이제 속시식물은 뭐냐면 중복 수정을 해서 피메일 가메토파이트가 직접 배유 역할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거시식물에서는 우리가 단수정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어머니 조직이 그대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배에 영양을 공급하는 공급 조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전파의 하나의 단위다.
그래서 뭐 이게 프레시하든 드라이하든 간에 종자 전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바람에 날아가든 어떠든 이런 종자 전파의 중요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포자도 바람에 물론 날아갈 수는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포자보다는 훨씬 종자가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돌멘시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면은 잠자고 있다가 환경이 좋으면은 발화를 해서 자라게 되는 이런 이제 생존에 유리한 이런 이제 특성을 갖는 게 종자다. 그러면 생존에 어느 정도 유리하느냐, 종자가 발화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여기 하나의 실험 자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유적지에서 2000년 정도 된 대추야자씨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대추야자씨를 2000년이 됐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카본 14, 16, 카본 14, 12 데이터, 아이소토프 데이터 방법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카본 14이 카본 12로 디그레데이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가 한 40년 정도 돼. 그러니까 약 한 600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카본 14의 양을 측정해 보았더니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종자는 6000년 된 종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76.56%가 남아있다, 77%가 남아있다, 79%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20에서 2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걸 카운팅 해보니까 한 2000년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와 같은 고대 유적지에서 2000년 이상 된 종자를 발견하게 됐고, 그 종자들을 우리가 카본 14 데이팅 메소드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니까 한 2000년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다가 재림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유대교의 시조의 시기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발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씨를. 그래서 2000년 된 씨를 발화하는 데 성공을 해서 여기 지금 화분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잘 자라서 2020년에 그 전에 2005년에 발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대 대추야자라고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메두셀라 대추야자라도 명명을 했어요. 메두셀라가 뭐 누구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999살을 산 사람이 있어.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메두셀라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에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스토리는 알아. 무슨 얘기냐. 여튼 그래서 이게 2025년에 3.5m까지 자랐고, 이걸 밖에다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해가지고 개화를 했는데, 첫 번째 그루는 대추야자는 앙크루 수크루가 따로 있어. 수크루에. 그래서 열매는 맺지를 않지만 꽃은 핍니다. 2019년에 또 암크루를 발화해서 같이 지금은 심어서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요. 대추야자는 보통 한 5년 걸립니다. 열매가 맺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펜스도 쳐놓고, 여기에 유대 대추야자다, 메두셀라 대추야자다, 사람들 와서 구경해라. 우리의 역사와 같이 한 종자다, 그런 얘기. 즉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2000년 이후에도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종자 중에 하나의 특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종자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일부 종자는 그런 종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자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종자라는 거는 그럼 뭐냐? 영양 조직에 의해서 종피가 쌓여 있는 건데, 요거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그래서 일부러 대추야자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대추야자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봐. 달콤하고 맛있죠? 근데 보통 쭈글쭈글하죠, 말려서.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내가 직접 따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튼 간에 여기 지금 씨가 있고, 이 씨 안에 보면은 요거 단단한 시드 코트가 있고, 그럼 요거 바깥쪽은 뭐냐면 이거는 속시식물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안쪽에 여기 시드 코트가 있고, 시드 코트 안에 뉴트리티브 티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배가 있겠죠.
그래서 배를 보호하고 배가 자라는데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자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형 포자에서 종자가 진화했다. 왜? 대포자와 소포자가 달라야 종자가 발전하죠. 그래서 그중에 대포자는 엔도스포리 형태로 포자낭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야 이제 종자로 발전하니까. 그리고 포자의 수가 여러 개가 다 태화되고 하나만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포자낭이 대포자가 하나의 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종자가 아니라 하나의 뭐냐면 가메토파이테로 발전하고, 그 가메토파이테 내에 여러 개, 물론 보통은 두 개의 알체고니아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알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수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배로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자가 발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피층과 주공층이 발전하게 되고, 따라서 수분 메커니즘이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자식물의 세 번째 주요 시나포모피가 수분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소나무 꽃가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소나무 꽃가루는 이 꽃가루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버블이 형성돼서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멀리 날아가죠.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꽃가루는 이제 소포자고, 소포자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체세포 분열을 해서 물론 감수 분열에 의해서 소포자가 하나 화분 모세포에서 4개가 만들어지니까 그것들이 떨어질 때 이제 이렇게 분열을 해서 하나의 알세포하고, 그러니까 제네라티브 셀하고 그다음에 이제 튜브 셀로 분화를 하고, 이 튜브 셀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폴른 튜브가 발전하는데 관여를 하고, 수분 메커니즘에 처음에는 수분 물방울을 만드는 형태로 주로 진화했다. 그래서 거시식물은 대부분 다 풍매화예요. 충매화 메커니즘의 일부가 마황 종류에서 발견은 되는데 다 풍매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메마등 사진을 내가 이거 싱가포르에서인가 어디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요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측백나무 뭐냐면은 화수가 발달할 때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뚱뚱뚱 보여. 이게 실편이 뭐냐면 포고, 요 실편 안쪽에 보면 이게 뭐냐 금붕어 입같이 이거 삐쭉삐쭉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주공이에요, 주공. 그러면 그 주공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겨 있어. 아침에 가보면. 낮에는 이게 말라요. 근데 아침에 가려면 이렇게 물방울이 생겨 있어. 그러면 꽃가루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여기 붙으면은 이놈들이 이제 낮쯤 되면은 물방울이 마르면서 안쪽으로 꽃가루가 들어가요. 이게 수분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폴리네이션 드랍, 우리말로는 수분 물방울이라고 그래. 그래서 초창기의 식물은 이와 같이 윈드 폴리네이션이고 곤충을 이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분 물방울을 통해서 수분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분 물방울이 주피층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녀석들이 이제 뭐냐면은 분화를 해요. 이걸 우리는 변태라고 얘기를 하죠. 곤충도 변태를 하잖아요. 뭐 사람에서 변태는 조금 나쁜 의미지만 여튼 이제 변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여기 정충들이 만들어져요. 정자가. 왜 내가 정충, 정자 이렇게 쓰느냐면 그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편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일반적으로 편모와 선모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런 이제 특징으로 보면은 사람의 정자에 붙어 있는 두 개의 꼬리는 우리 이제 하나의 꼬리는 정충이라고 하죠. 편모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이게 편모냐 선모냐 이제 헷갈리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동성이라든지 구조로 상으로 보면 이거는 편모예요. 그래서 편모 중에서 하나의 세포가 가장 많은 편모를 갖는 이런 편모가 뭐냐면은 거시식물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편모가 나선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이 녀석들이 알세포로 가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주이도 게임이라고 그래요. 동물성,
움직여서 수정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이끼 종류라든지 또는 고사리 종류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정자가 헤엄쳐서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이 지금도 종자식물까지 와서도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발전해서 정자의 이동성이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분간을 통해서만 수정이 일어나는 시포노게이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성 배우체가 이제 점점 발달해서 이제 뭐냐면은 대포자 모세포가 두 번 분열해서 세 개의 극핵세포는 퇴화되고 하나만 살아남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피메일 가메토파이테로 발전하고 그 중에 일부 세포가 알체고니아로 발전을 하고 알체고니아에서 에그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이 되면 종자로 발전한다. 근데 보통 이제 알체고니아가 2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종자가 배가 2개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보통은 에너지 얼로케이션 문제 때문에 배가 하나만 발전하는 게 일반적인 종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자식물과는 달리, 그러니까 속시식물과는 달리 이 가메토파이테 조직이 그대로 배유세포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엔상의 뭐냐면은 배유세포가 만들어져요. 속시식물에서는 극핵세포 2개하고 정세포 하나가 합해져서 3N짜리 배유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복수정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배를 만드는 것도 N+N으로 우리가 수정이 일어나지만은 그런데 거시식물은 그것만 수정이 일어나고 배유는 수정이 일어나지 않고 어머니 세포가 그대로 발전하기 때문에 배유세포가 2N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시식물은 단수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단수정이 원래는 기본이었어. 그런데 이제 속시식물로 지나면서 중복수정이 발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복수정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래서 대부분 식물은 다 중복수정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거시식물은 단수정을 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시식물은 단수정이고 그 다음에 중복수정이 나중에 발전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꼭 소나무인데요. 소나무의 주피 사이로 지금 꽃가루가 들어와 가지고 폴른 그레인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메일 가메토파이테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기 피메일 가메토파이테는 프리뉴클레아 스테이지를 거쳐서 알체고니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알체고니아에서 결과적으로 알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수정이 일어나요. 여기 이제 하나가 알세포입니다. 2개의 알세포가 형성됐는데 여기 지금 넥세포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하분간이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소나무니까 하분간이 발달하고 이게 이제 수정이 되면은 이와 같이 알로 이제 그 종자로 발전하는데 종자는 2N이지만 피메일 가메토파이테도 3N이 아니고 2N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마지막 종자식물의 신화포모피가 유스테일이에요. 유스테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진정중심주입니다. 진정중심주 때문에 이제 부피 생장을 하고 이 진정중심주는 중심주 진화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관상중심주 중에서 일부가 진정중심주, 그리고 진정중심주가 점점 나누어져서 산재중심주로 이제 뭐냐면은 외떡잎식물에서 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자, 이런 이제 신화포모피를 갖는 종자식물은 크게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나눈다. 거시식물은 소철식물과 은행식물문, 그 다음에 소나무식물문, 그 다음에 이제 매마등목을 우리가 이게 이제 마황목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문으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소나무식물문 또는 국가식물문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시식물을 3개 문 또는 4개 문으로 인지한다. 그런데 개통학상으로 보면 소철식물과 은행식물문은 최근 아주 오래전에 공동조상을 공유했다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식물문과 그러니까 소나무식물문과 왜 국가식물문이냐? 콘을 만들기 때문에. 콘이 뭐예요? 솔방울 만드는 식물. 소나무식물문은 소나무광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측백나무광, 아까 매마 등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소철식물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소철식물문을 우리는 사이카도 파이타, 파이타는 문이라는 뜻이고 사이커스에서 온 말이고 뭐냐면 잎은 트렁크는 짧아요. 비교적 소철식물은 줄기가 짧게 발달합니다. 아주 목재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텍스층으로 되어 있고 주로 목재, 이기목부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잎이 고사리같이 복엽으로 되어 있고 잎이 나올 때 고사리같이 썰시네이티드 타입으로 이렇게 감겨서 열려요.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암수 이주예요.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솔방울하고 수솔방울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과로 구별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자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편모를 가지고 있다. 1640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폴룬콘, 그러니까 이게 소포자엽이 모여서 폴룬콘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수컷 솔방울을 이루는데, 수컷 솔방울 요거 하나를 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피메일 스프로필에다가 안쪽에 그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 등 쪽에 많은 포자낭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어떤 건 아직 안 터졌고 어떤 건 터졌어요. 그래서 이 포자낭 안에서 많은 포자가 방출이 되겠죠. 보통 이제 피메일 콘은 처음에는 압축되어 있어. 근데 점점 자라면서 사이가 벌어져. 그러면 이제 이때 터져. 그러면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날리면서 바람이 이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이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메일 콘이고, 피메일 콘은 어떻게 생겼느냐? 피메일은 이렇게 콘을 만드는 그룹과 안 만드는 그룹이 있는데, 하나의 대포자 엽에 두 개의 포자낭을 가지고, 대포자낭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그래서 이 하나의 포자낭에 여기 이제 주피층이 있고 주공이 있고 주피층이 있고 주공이 있고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피 주공이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솔방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솔방울 축의 안쪽으로 주공이 위치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현재 소철 종류는 이과 10속 370여 종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80% 이상이, 내가 15강에서 강의했지만은 멸종 위기종이에요. 소철 종류가 멸종 위기종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식물군이다. 생물군이다. 동식물을 통틀어서 그 얘기를 했고, 80% 이상이 멸종 위기, endangered or critically endangered or vulnerable,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현재 사이티스 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철 종류는 국제, 그러니까 재배하는 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은 국제 무역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고 국경을 통과할 수 없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재배했다는 증거가 있고 이게 이제 조직배양이든 뭐든 재배한 거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철과하고 우리말로는 멕시코 소철과인데 사이카이데이스를 소철과라고 하는데, 소철과에는 한 속, 소철속만 포함이 되고 약 한 120종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종, 사이커스 리볼루타 소철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이 소철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암컷은 솔방울을 만들지 않아요. 수컷만 솔방울을 만듭니다. 수컷 하수만. 수컷 하수는 솔방울을 만들고 아까 모양과 같이 되어 있고, 암컷 하수는 솔방울이, 이게 솔방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눈이 나쁜 사람이고, 요 포자 엽을 하나하나를 떼어 보면은 이 이파리가 영양엽이 태화된 이파리, 그리고 영양엽의 기부에 오뷸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거시식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철인데 피메일 플랜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가운데 모여 있는 소철 이 대포자 엽을 보면은 이 잎이 축소된 거다. 그 기부에
오뷸리 붙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여기 지금 밑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공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뒤쪽에, 위쪽에 있겠죠. 요거는 수컷 솔방울이에요. 수컷 솔방울은 솔방울을 이룬다. 이게 소철과의 특징이에요. 소철이 아까 이제 120여 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지구 남반부 쪽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은 내가 호주에서 다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윈 도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뭐 오늘 찾아봐. 호주 북쪽에, 그러니까 열대 지방의 도시에 다윈이라는 도시가 있어. 이 이름은 다윈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다윈의 이름. 근데 다윈은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비그로가 2차 항해 때, 1차 항해 때는 다윈이 탔지만 2차 항해 때 피츠로이 선장이 다윈 이름을 따서 여기에 다윈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다윈 대학도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다윈이야. 그 다음에 뭐 국립공원도 다윈 내셔널 파크이고 뭐 다 그래. 그래서 내가 대학에 그러면 니네 진화론 잘 가르치냐 그랬더니 진화 강좌 자체가 없어. 그래서 여튼 간에 거기서 이제 조금 남쪽으로 가면은 여기 지금 이제 라임스톤 지역인데요. 석회암지대예요.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식물이다. 그래서 칼시폴리아, 사이커스 칼시폴리아인데 여기 자생지예요. 그래서 이게 암솔방울인데, 그러니까 이건 솔방울을 안 만들죠. 암컷 대포자 옆에 여기 대포자 낭들이 지금 수정되기 전, 수분되기 전에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주공이 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수컷 솔방울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불 나고 나면은 이렇게 타고 지금 여기 줄기에 불 자국이 남아 있죠. 다시 이제 살아나서 이렇게 이제 솔방울이 있는데 요거 하나를 뜯어서 내가 여기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앞쪽, 요게 뒤쪽에 포자낭들이 여기 이제 터지면서 꽃가루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수분 물방울이 있는 여기에 가서 이제 붙어서 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또 다른 종인데 사이커스 암스트롱이아라는 종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피메일 스트로필이 조금 더 축소가 됐고 2개가만 이렇게 발달해서 열매가 발달하고, 요거는 이제 암스트롱이아의 수컷 솔방울이에요. 수컷은 완전히 솔방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컷만 솔방울을 만들고 암컷은 솔방울을 만들지 않는 게 소철과예요. 반면에 멕시코 소철과는 구속 250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잠이 온 사람들 이 항명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잠이 AC 그렇게 돼 있죠? 잠자지 말라고. 자, 여기 지금 이제 암컷도 이렇게 솔방울을 만들어요. 수컷도 솔방울을 만들지만. 그래서 이 자미에이스에 아까 이제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개통학적 관계는 분자 자료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철 종류를 많이 만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철 한 종밖에 없는데 소철의 다양한 과, 이제 2개 과, 다양한 속들 이런 걸 보려면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도 남아공 쪽에 가면은 세라토자미아, 그 다음에 스탄제리아, 뭐 마이크로사이카스, 보위아, 뭐 많은 속들이 있습니다. 다 멸종 위기종들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수컷 솔방울에 여기 이제 포자낭들이 여기 보이고, 암컷 솔방울도 솔방울을 이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 암컷 솔방울을 따라하면 요거 세라토자미아인데 2개의 오뷸리 이렇게 이제 붙어서 시드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의 포자 옆당 2개. 그래서 이것들이 쭈루루 층층이 쌓여가지고 여기 수레바퀴 모양으로 크로스 섹션 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성숙을 하면은 사이사이가 벌어져. 피메일 스포로필 사이가 벌어지면서 꽃가루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수분 물방울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자,
요거는 내가 이제 직접 찍은 엔세팔랄토스인데, 요거는 수컷 솔방울이 이제 꽃가루를 이미 방출한 상태고, 요거는 암컷 솔방울이 수분이 끝나가지고 자라는 상태. 여기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열매인데, 여기 하나의 스프로필, 요거 하나를 떼어가지고 보면은 2개의 종자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미아인데, 자미아 속에 내가 무슨 종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SP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수컷 솔방울이에요. 수컷 솔방울은 크게 되면 여기 지금 포자낭들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암컷 솔방울이에요. 암컷 솔방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안쪽에 2개의 대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으로 이제 은행식물 문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식물 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속일종만 살아남았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이카도파이타와 근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은행식물은 지금 한 종밖에 일속일종밖에 없는데, 화석으로는 6객과의 19개의 속이 알려져 있습니다. 종수는 더 많겠죠. 그래서 화석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긴꼬속 말고도 여러 속들이 현재 알려져 있고,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긴꼬속 하나로 통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리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은행 화석이에요. 여기 은행 이파리 화석인데, 과거에는 은행 이파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은 바일로바라고 그래가지고 가운데만 조금 나누어져 가지고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옛날 은행 종류들은 이렇게 잎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복엽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현존하는 은행도, 여러분들 은행나무를 잘 한번 관찰해 보면 우리 학교 내에도 그런데 은행나무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어디서 큰 나무 갖다 심어 가지고 우리 학교도 그냥 똑깍 잘라 가지고 이식을 해 놓으니까 은행들이 겨우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식해 놓은 나무들은 밑둥에 보면은 이제 새 잎이 나는데, 새 잎들이 이런 오랜 잎하고는 달리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이게 곧바로 어떤 특징이냐면은 초기 은행나무 특징이 발현되는 거예요. 새 잎이 나올 때. 그래서 초기 은행나무 잎들은, 요거 이제 5,200만 년 전 북미에 존재했던 은행나무 잎인데, 지금 살아있는 잎하고 비슷해. 그때는 성숙한 잎도 이랬어. 그래서 이제 피도몰포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유아 잎이고, 요게 이제 성숙한 잎이고, 4,900만 년 전. 지금 뭐 은행나무는 북미에는 없어요. 물론 갖다 심은 거야 있죠. 캠퍼스 교정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반 생물학이나 생물학 책에 이 은행나무 식물 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캠퍼스에 한두 그루는 꼭 심어, 은행나무를.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모셔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로수고 어디고 다 은행나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 나무들이 대접받는 게 달라. 귀하면 좀 귀한 대접을 받는 거고, 흔하면은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화석으로 은행나무 이파리들을 보았는데, 여러 종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뭐 디지테이트 잎도 있고, 뭐 바일로브들 잎도 있고, 여러 종류 잎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오랜 동안 그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이유가 그러하다. 자, 내가 참 오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기 이전에 보통 은행나무 수하수, 암하수가 다 꽃가루 날려보내고 다 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봄이 한 2, 3주는 늦어.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실습 가는데 은행나무 수화수, 이제 꼭 수화수 나와 있어. 내가 보니까. 뭐 우리 학생들이야 뭐 어디 휴게소에 쉬면은 화장실 가기 바쁘고 쉬기 바쁜데, 나는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은행나무들이 이제 수화수가 나와 있어. 여기 지금 은행나무 수화수인데, 은행나무에 이제 장지하고 여기 이걸 단지라고 하는데, 단지 끝에서 항상 화수가 나옵니다. 화서라고 안 해요. 화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포로필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화수를 이룬다. 이제 겉시식물은 속시식물과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2개씩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개가 단위로 해서 화수를 이루는 형태예요. 항상 단지에서 발달하고, 이게 이제 터져서, 내가 은행 가지 꺾어다가 실험실에다가 놔뒀더니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이제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날리겠죠. 보통 이제 은행나무는 암수 이주니까. 그리고 이제 암하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 단지 끝에 암쿠루에는 여기 암하수에 메가스포로필이 발달합니다. 근데 메가스포로필을 확대해서 보면 요거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사진기가 좋아서 잘 찍히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여서 잘 못 찍는 거예요. 알면은 보이고 모르면 안 보이는 게 여러분들 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소포자 수는 조금 눈에 보여. 근데 대포자 수는 잘 안 보여요. 예, 작으니까. 여튼 그리고 잎에 가려서 잎이 막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두 개의 오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피층이고 이게 주공이에요. 주피층이고 주공.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생겨서 수분이 일어나고 꽃가루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간단해.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은행나무를 여기 암하수, 수하수를 어디 가서 보느냐? 교내에 많아. 시기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못 본 거지. 그죠? 이제 앞으로는 보세요. 봄이면 항상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작년에 저기 저 나무 은행 많이 열렸던데 그러면 암하수 있겠네. 보면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이렇게 성숙을 하고 완전히 익으면 이렇게 이제 노랗게 되죠. 보통 그러니까 화수가 아까 두 개 달렸죠. 두 개가 다 자라면 이거는 건강한 놈이고 보통은 에너지 얼로케이션 때문에 은행이 하나만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과병에 은행이 두 개 달린 거는 너는 건강한 놈이구나. 하나만 달리면 그거 이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만 달렸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안 자랐다는 얘기고 잘라보면은 그럼 이게 뭐예요? 프레시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안쪽에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단단한 하얀 은행실을 깨면 그 안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우리가 구우면은 파란 게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스포로파이트예요. 스포로파이트. 그러니까 메가가메토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세포가 발달한 배유고 그 안에 여기 배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배는 언제쯤 볼 수 있느냐? 은행이 이 정도 되면은 배가 없어요. 여러분들 4월에 그러니까 4월 말쯤에 4월 중순경에 꽃가루가 날릴 때 그때 수분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은행의 배는 수정은 언제 일어나느냐? 보통 9, 10월에 수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 변태 과정을 거치는데 몇 개월을 거쳐. 그래서 정충이 만들어지고 그 정충이 수정이 돼서 요 배가 자라기 시작하는 게 보통 9월이에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은행은 다 컸어요. 왜? 수정 없이 배는 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유는 크니까. 배유는 뭐냐면 수정 없이 자라니까 은행 알맹이는 벌써 다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땅에 떨어질 정도 되면 그때쯤 이제 배가 자라. 배가. 그때쯤 수정돼 가지고 배가 자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기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거시식물의 경우에 소나무는 어떠느냐? 올해 지금 송화가루가 날라가지고 올해 수분되면은 수정이 내년에 일어나. 내년 봄쯤. 그래가지고 솔씨는 2년 만에 익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씨는 2년 만에 익고 자씨는 1년 만에 익지만 자씨도 마찬가지로 몇 개월 지나야 수분되고 나서 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정과 수분이 별개의 현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속시식물은 수분이 일어나면 곧바로 수정이 일어나는 게 속시식물의 특성이에요. 왜? 중복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시식물은 단수정을 하니까 수정하고 수분은 전혀 별개의 과정이에요. 자, 뭐 용문상은 은행나무 또는 이제 방계리에 은행나무 같은 큰 은행나무들이 많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수영은 방계리 은행나무가 훨씬 더 이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방계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원주 가다가 고속도로 타고 인천 쪽에서 원주 쪽으로 가다 보면 문막 휴게소라는 곳이 있어.
문막 휴게소 쪽에서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방계리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 사진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닌데 춘천의 은행나무입니다. 여튼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종자식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를 했고 어떤 시나포모피를 가지고 있고 소철식물문과 은행식물문은 어떻게 분화 발전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그 특징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